오늘의 강의는 명제 그리고 절대부등식, 이 센수학에는 이게 합쳐져 있어요. 예, 합쳐져 있고 여기에 이제 개념 강의를 지난번에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개념 부분을 개념서로 충분히 쫓아왔다고 보고 이제 유형별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유형별 문제에서 뭔가 좀 특징적인 문항들 이런 거는 꼭 좀 알아둬야 되고 이런 건 이런 요령이 있다 등등을 몇 개 찝어서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명제인 것은 아닌 것은 뭐 필수 예제에도 다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명제 조건의 부정 하는 거는 뭐 5월이 있으면 and로 같이 변환시켜야 된다라거나 and or 서로 바뀌는 거, 그리고 모든과 어떤의 부정 맨날 이런 거 묻게 돼요. 예. 부등호 나오면 뭐 그냥 얄짤없이 뒤집어주면 되고 등호 있는 거 빼면 되고 없는 거 붙이면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별로 그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명제들을 다음 중 명제인 것은 아닌 것은 내지는 요 뒤에 가면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이죠. 예, 그 중에서 이 자주 나오는 단골 고객이 있습니다. 단골 고객. 예를 들면 이런 놈이에요.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져. 그지? 실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실수는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져. 그러니까 바로 그 실수의 제곱을 이용해서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은 0이다 라고 해놓으면 이거 0이고 0이고 0이다 이런 뜻이에요. 덩어리 째로. 예,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필요 충분 조건 관계, 그 필요 충분 조건 관계가 바로 A equal B equal C, 이게 A, B, C가 모두 같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다.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의 부정, 그건 뭐죠? A와 B와 C가 모두 같다의 부정을 하면 A, B, C는 모두 달라야 한다. 이게 이제 최악의 답인 거죠. 그죠? 그쵸. A not B or B not C or C not A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가 or로 바뀌어야 한다 라는 거. 말로 문장으로 하자면 A, B, C가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어요?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명제 문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진리집합 관계 여기까지는 할 게 없죠. 그 다음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반례예요. 반례. 예,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이 20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n이 2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n이 2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그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떤 숫자가 있는데 2의 배수야. 그럼 걔는 3의 배수래. 헛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헛소리라고 말을 해줄 때 명신인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러면 안 되고, 봐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너 잘못 말한 거야. 라고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죠? 뭘 말해주면 되는 거죠?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우리? 하늘 쳐다보면서, 20보다 작은, 4? 뭐, 이렇게 세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반례가 나오는, 집단, 모임, 반례의 집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기억하나?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경우 그 진리집합들의 관계는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닐 경우는 어때야 할까요? 라는 건데
그거는 사례가 많다고 그랬죠. 이 포함 관계가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가장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 상의 진리집합의 관계를 만들었을 때 네, 어디를 말해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말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을 하시나요? P-Q 집합이 바로 반례의 집합입니다. 꼭 기억해도 중요한 얘기다 이거. 예, P-Q 집합, P-Q 집합이 반례의 집합이에요. 실제로 이 녀석이 아무 원소도 갖지 못하면 저 명제 참 맞아요. 여기에 어떤 원소도 없음을 증명하여 저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는 수단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모두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전체 집합 U가 뭐냐면 20 이하의 작은이네. 20 미만의 자연수의 집합이 전체 집합이고요.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2의 배수 집합이고요. Q에 해당하는 집합은 3의 배수 집합이어야 하고요. 여기서 반례를 모두 구하시오는 바로 여기 있는 원소를 모두 써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2의 배수 집합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20보다 작은 2의 배수에는 2, 4, 6, 8 이렇게 이제 짝수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 예, 그 중에서 3의 배수와 겹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넣으면 돼요. 생각하면서. 이해돼? 그러니까 2 하면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겠지. 4 여기 들어가겠지. 6 여기 들어가겠지. 8 10 12 느낌 와요? 예, 예, 리듬 타면 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 여기에 이제 20 미만의 2의 배수들이 다 차게 되고 그것이 저 명제의 반례달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론 체계를 들고 내가 무기를 들고 문제를 푸는 거랑 그냥 잠깐만 저거 거짓인데 왜 거짓이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어쩌기가 쉬워? 놓치기가 쉽지. 뭔가 하나를.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리집합 이야기 참 거짓 참이 되도록 하는 뭐 마땅히 할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우리 잘 못하는 거 이런 거예요. 빠르게 10초 안에 한번 읽어봐요. A 이상 A 플러스 2 왜? 아니야. A 플러스 2 이하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는 3에서 8 사이이다.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우리 이런 거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아니고 니네지. 뭘 못할까 우리가? 요걸 잘 못해요. 요걸. 이거 질문하자. 그러면 10중 8구 이제 고등학생들이 뭘 시도하냐면 3, 8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Q라고 보고 이게 P라고 보고 이게 참이 된다를 기억하니까
이걸 찾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A 플러스 2를 이렇게 걸려고 하거든. 이렇게 A와 A 플러스 2 요 범위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범위를 찾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하는 대답이라는 것이 A가 3보다 크고 A 플러스 2가 8보다 작다. 이렇게요. 안 됩니다. 왜 놀래?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잘 못한다고 했잖아. 얘가 괜히 난이도 상이겠니? 예. 그러니까 난이도 상은 문제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왜지? 이 어떤이라는 말은 이렇게 기억을 해봐요. 너희들한테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존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이라는 건 예외를 허락하지 않음이고, 예외를 허락하지 않음이고, 어떤은 존재성의 의미예요. 따라서 단 한 개만 있어도 성립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썸이 어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썸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요. all과 썸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가 이걸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3, 8이 이렇게 있는데 A부터 A 플러스 2 사이에 요렇게 범위가 형성되어서 여기 있는 숫자 하나를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숫자 3보다 좀 크네. 뭐 한 3.1쯤 되는 애. 예, 그럼 3.1쯤 되는 애는 이 아이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가 되죠? 이 범위가 되면. 그죠? 요 A 플러스 2가 3.1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아이가 되는데 그 어떤 아이가 3에서 8 사이 숫자를 만족한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존재성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상에서 A 플러스 2라는 건 간격을 2로 딱 정해놓고 이 기차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거든. A가 지수야? A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럴 때 여기에 중첩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참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밀고 지나가면서 3보다 A 플러스 2가 작은 부분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아니 3이 A 플러스 2보다 작은 구간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면 누가 여기 있게 되냐면 A가 여기 있게 되죠. 이렇게 A 플러스 2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겹친 부분이 생기려면 A가 8보다 작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거, 등호성의 여부. 시연아, 등호성. 여기 요 등호 부분은 꼭 별도로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만약 이 부분이 등호가 성립한다면, 즉 3과 A 플러스 2가 같아진다면 지금 이 명제는 참이 될까? 라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겹치는 부분, 즉 공유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 딱 A 플러스 2가 이거랑 같아져서 말이에요. 여기에 3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에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A 플러스 2가 이렇게 같아진다면 이건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맞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쪽 범위는 3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쪽 범위는 3을 포함하는 거니까 이렇게 빈 구멍에 알맹이를 메꾸는 형식이 되는 거죠. 애초에 얘가 3을 가지고 있질 않아. 이 범위가. 이 x가 3이 없어. 3보다 크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같은 이유로 이 녀석도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 점박이가 여기 쏙 들어가는 순간 교집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A 플러스 E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생각 잘해라, 제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난이도 상 문제가 되었는가? 첫 번째는 자꾸 이 짓을 해서 틀렸고, 두 번째는 이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습관적으로 여기다 등호를 넣어서 틀렸다고. 이해돼요? 결론 넘어가면 1이니까 A는 1에서 8 사이의 값이 바로 A의 범위가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본격적으로 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답을 냈는데 틀렸어. 오, 이게 무슨 일이지? 할 때 그때 지금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데 얘들아, 대우 어쩌고 저쩌고, 대우가 참 대우가 거짓하면 말장난 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뭐 시원아, 너 집에서 몇째 딸이야? 둘째 딸.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둘째 딸 이따위로 말하는 거예요. 대우라는 건. 나라고 그러면 되잖아. 근데 우리 아빠의 둘째 딸 나잖아. 대우가 그런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장난 치는 거예요. 대우가 거짓인 명제를 그 본명제가 거짓인 거예요. 그냥 대우 만들지 말라고. P가 거짓이,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고, P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에요. 대우랑 본명제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우가 더 편하면 대우를 만들어서 확인할 수는 있는데, 대우가 거짓인 명제는, 우리 아빠의 둘째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그 유형에 나오잖아요. 명제 대우를 이용하여 상수 구하기. 본명제와 대우명제가 운명 공동체야. 따라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확인이 되어도 참거짓을 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대우가 참일 조건이 본명제가 참일 조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에게 명제란 명쾌한 명제가 있고 헷갈리는 명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not equal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같지 않다를. 같다를 더 좋아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가 참일 때라고 하면 이 조건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x-a가 0이면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0이다로 만들어서 푸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필요 충분 조건이요. 때로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만 느는 어떤 유형이 있거든.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명쾌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가 문제 경험이 많지 않아도 그냥 논리만으로 무조건 풀리는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라 많은 경험이 그냥 그 풀이의 실력인 문제들이 있어요. 연산이 주로 그러하지. 근데 명제 중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요거 있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여기에 나오는 명제들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의 경험치가 되어야 됩니다. 경험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단골 손님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졸린 지수 말해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아까 내가 단골 손님이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제곱인 두 대상을 더해서 0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바꾸면 뭐다?
x가 0이고 그리고 y가 0이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라니까요. 이거 딱 보면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이 둘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요렇게 포함되냐 요렇게 포함되냐 둘이 같으냐를 가지고 내가 필요 조건이니 충분 조건이니 필요 충분 조건이니 이 말을 할 건데, 예, 이 뭐 식을 가지고 뭐 어쩌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 x는 0 그리고 y는 0이에요. 또 하나 명제에서 나오는 단골 조건이죠. 이거 두 고비형 우리말로 바꾸면, 이거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x는 0 또는 y는 0. 맞아요. 예, x는 0 또는 y는 0이에요. 이게 x는 0 그리고 y는 0이고 이게 x는 0 또는 y는 0이에요. 그럼 진리집합상에서 이건 x0, y0이 동시에 지켜져야 되는 거고, 이놈은 x0, y0이 둘 다 지켜져도 되고 x가 0이고 y가 그냥 다른 실수, y가 0이고 x가 다른 실수여도 되는 거니까 진리집합의 크기가 얘가 더 크다고요. 그래서 이런 포함관계가 되고, 이런 포함관계가 되면 P면 Q이다가 참이 되죠. 이게 P면 Q이다가 참이 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걸 외우라고 그랬잖아. 지금 내 얘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냐? 충분 조건을 어떤 것으로, 어떤 근거로 얘가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는 말을 할 것인가에 자기 기준이 필요해. 사람들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나는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걸 외운다 그랬잖아. 필요 조건은 헷갈리니까 안 외운다고. 어?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필요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휴. 얘네들 좀 오늘 나만큼 제정신이 아닌데. 예, 하여간 여기 나오는 이 명제들 있잖아요. 예, 요 명제들의 뭐랄까 실질적인 뜻. 여기는 얘나 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비유적 표현들이고 얘네들의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할 때의 그 내용들에 대하여 경험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요런 놈이 그런 놈이고, 이것도 뭐 뻔해요. 이게 부등호나 등호에다가 똑같은 숫자 곱해놓은 거. 그러면 얘가 이제 Z가 0일 때 아닐 때로 갈려 나간다는 거지. 예. 범위가. 그리고 이거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 그 안쪽이 양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XY 자체가 양수여야만 성립하는 아이고, XY의 고비 양수다는 다시 바뀌어서 X와 Y의 부호가 같다가 돼요. 예, 그냥 양수다가 아니라 뿔뿔 또는 마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 하나하나 짚으면서 너희가 이런 명제들이 여기도 나오고 이래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어떤 한 개념을 명쾌하게 배운다고 해서 느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야. 경험치로 몸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여간 명제 파트에서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거는 그냥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핵심적으로. 네,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지금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제대로 익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명쾌하게 충분 조건 1안, 필요 조건 1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 고2, 고3 때 나오는 모의고사에는요, 그냥 미분 문제를 내다가 이렇게 나와요. 미분 문제의 문장 중에
지금 이 조건이 요 조건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다음 뭐뭐에서 뭐뭐한 것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당연하게 필요 조건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만 미분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는 지금 미분 공부를 해서 미분을 풀어야 되는데 필요 조건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문제를 접근할 수도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명제다. 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헷갈리지 않게 지금 한 번에 그냥 평생 기억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요 파트 이거 지금은 딱 박스 채우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출제됐던 문제들이라서 모의고사에는 서술형이 없죠. 서술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빈칸 채우기로 해서 다음 중 뭐뭐에 모두 맞는 것은 해가지고 너희가 이 증명 과정을 이렇게 발박하게 해놨는데 내신은 안 그렇죠. 내신에는 끝에 이제 논술형 고사가 있다 보니까 너희가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들 한번 봐봐. 그럼 어떤 학교, 본인 학교들의 기출문제 중에 이런 거를 증명하시오가 나오면 준비해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기가 쓸 수 있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고요. 귀류법.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 부등식.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의 포인트 산술, 기하, 평균, 그리고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입니다. 대표문항. 지난 토요일 날 여기 전원 다 있었나? 아, 니네가 전원 다 있었으니까 내가 펼쳐놓고 얘기를 했겠지? 제가 그 출제 조망에 있는 문제 하나 펼쳐놓고 설명했던 그 문제예요. 혹시나 주말에 산술기하 평균을 좀 풀어본 친구들은 산술기하 평균을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을 나 저거 보이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결론은 뭐냐면 요런 애가 나오면 전개해라 였어요. 전개해라. 결론은 전개해라. 그럼 이제 하면 안 되는 짓이 뭐냐? 문자가 서로 역수관계로 있다고 해서 이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x 더하기 y분의 2에다 대고 산술기하 평균. 이건 분모에 문자가 있을 뿐이지 서로 역수관계가 아니어서 지워지지도 않죠. 근데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y 더하기 x분의 8는 2루트 y 곱하기 x분의 8.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좌변은 지금 저 질문이 되고요. 우변은 이게 이제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만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저기 중2 때인가 부등식 배울 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부동호 방향이 유지되면 좌변끼리 곱한 게 우변끼리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실제로 성립하기도 하고 양수일때 한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둘이 곱해서 4, 그 다음에 루트 안쪽에다 대고 x 곱하기 y분의 2 이걸 곱할 거니까 루트가 합쳐지면서 같이 곱해지면 y 곱하기 x분의 8. 그래서 난 신박한 방법을 생각해냈어 뭐 이러면서 여기가 8, 2, 16 그럼 4로 나가고 4, 4, 16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16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얼핏 보면 되게 신박한 것 같고 될 것 같죠. 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냐면 이 질문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XY곱이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최소값은 그럼 16이라고 대답을 했다 치자. 그러면 얼마일 때 언제 최소가 되는 그 조건이 뭐냐는 거야. 지훈아. 이 산술기하 평균이 최소가 되는 조건이 뭐야? 말해봐. 요 산술기하 평균이 등호 성립할 조건이 뭐야? 자작계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놔야 된다니까.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넌 자작계는 지훈이가 아니잖아. 이 영상은 평생 기록물로 남아. 지훈이가 지금 자다 깼단 말이야. 어머님 보고 계십니까? 언제 등호가 성립하지? 이 덩어리와 더하는 두 덩어리가 서로 같을 때예요. A와 B가 같을 때.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 여기까지 외우라 그랬잖아. A 양수, B 양수, A 더하기 B는 2 루트 AB인데 여기에 단 A 이퀄 B일 때 등호 성립. 여기까지 외우라 그랬잖아. 산술기하 평균. 한 세트. 요것만 자꾸 외워놓고 자기가 산술기하 평균 외웠다고 그러지 말고 전제와 예외조항까지 다 암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x 이퀄 y분의 2일 때예요. 그럼 이놈의 등호 성립, 이게 최소값이 되는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면 y 이퀄 x분의 8이에요. 아시겠어? 그럼 이게 왜 16이 최소값이 안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예.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x, y는 2를 만족해야 되고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x, y는 8이 성립해야 돼. 어떤 실수도 이렇게 안 돼요. 어떨 땐 2가 되고 어떨 땐 8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16이 된다는 뜻은 최소값이 16이라는 뜻은 이 등호 1대의 상태와 이 등호의 상태가 겹쳐서 만들어지는 건데 겹칠 일이 없다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원래 두 갈식으로 말해야지 여기 이 오답을 내가 막 강조해서 설명하고 보면 나중에 머릿속에 오답만 남아. 그러면 안 돼서 두 갈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저런 유형이 보이면 전개하는 게 답이에요. 전개. 그래서 전개하면 x, y 더하기 x 곱하기 x분의 8 y분의 2 곱하기 y 2 더하기 x, y분의 16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xy 더하기 x, y분의 16 더하기 10의 최소값과 그때의 값, 그때의 성립 조건, 최소값의 성립 조건을 구해달라는 뜻이고요. xy 더하기 xy분의 16만 산술기하 평균을 따로 쓰면 2루트 xy 곱하기 xy분의 16이니까 이렇게 해서 428, 8이 구요. 이 자체로만은 8이 최소값이고 거기다가 더하기 10 했을 때 좌변 더하기 10이니까 우변 더하기 10 해서 결론은 18 이라는 뜻이고요. 최소값은 그래서 18이고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은 xy와 xy분의 16이 서로 같을 때니까 올라가면 xy의 제곱이 16이고 따라서 xy는 4일 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xy가 4일 때 그때 최소값 18을 갖는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표문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어요? 방금 전에 다른 문자였을 때뿐만 아니라 같은 문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같은 문자일 때도 이게 역수관계, 이게 역수관계니까 우리가 얘의 산술기압 평균, 얘의 산술기압 평균을 따로따로 구해서 그 최소값을 두 개 곱하려는 욕망에 시달리게 돼. 예,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문항의 결론은 전개라고요. 샤, 너도 영진 불온산 아몬드를 바카스를 사러 갔는데 바카스가 없어가지고 영진 불온산 아몬드. 음료수 이름이 영진 구름산 원용이에요. 어? 음료수 이름은 영진 구름산. 아, 염증이 아니고 아이고, 영진 구론산 PPL이야? 아몬드는 왜 들어간 거야 요새? 네, 하여튼 구론산, 구연산 아닌가? 하여튼 뭐 구연산 뭐 그런 거 있지 않냐? 이게 뭐 엄청 신 거? 이것도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거는 각자의 개인 질문으로 해보자. 이게 이제 산술기압 평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들이 궁금해지게 돼 있어요. 본인이 한번 시도해보고 그다음에 안 풀리는 부분 또는 궁금해진 부분이 생기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합시다. 그 다음 이런 간단한 트릭들, 그러니까 문자가 서로 역수관계여야 산술기압 평균을 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자가 역수인 듯 아닌 애들, 9x하고 x 더하기 1분의 9는 역수가 아니죠 이게. 역수가 아닌데 최소값 구하라고 했고, 그때 x값 구하면 누가 봐도 산술기압 평균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못 건드리는 부분 놔두고요. 니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상수를 주었다 뺏는 방법으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산술기압 평균을 쓰는 대상과 그 뒤에 따라오는 상수는 그냥 동치 변형으로 등호의 양변, 부등호의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다에 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9를 더해서 9를 빼게 되면 얘가 9배 한 x 더하기 1이 되고요.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9가 돼서 이 상태에서 산술기압 평균이 가능해요. 이 루트 9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9 이렇게. 이렇게 되면 상수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9이 18인데 여기다가 빼기 9할 거면 이쪽에도 빼기 9를 해서 정답은 최소값은 9고요. 그때의 x값이라는 건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서로 같을 때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아주 허접한 트릭이지, 허접한 트릭. 근데 말이에요. 요 얘기로 대체할까? 아까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그럼 내가 산술기압 평균 쓰고 산술기압 평균 쓰고 산술기압 평균 쓴 다음에 이걸 와장창 곱하거나 와장창 더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좀 전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얘를 보시면 얘가 x분의 y 더하기 x분의 z 이렇게 분자 두 개를 둘의 분수로 각각 분리할 수 있죠. 얘도 분리할 수 있어요. y분의 z 더하기 y분의 x, z분의 x 더하기 z분의 y. 근데 여기 조합을 잘 보면 역수들의 쌍들이 있어요. xy와 y분의 x, x분의 z와 z분의 x, y분의 z와 z분의 y 이렇게. 이거 쌍을 지어. 쌍을 지어서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의 산술기압 평균의 결론이 뭐냐? 얘네들은 순수한 역수기 때문에 이 루트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없어요. 지워질 게 뻔해. 지워지고 루트 1이에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2죠. 또
y분의 z 더하기 z분의 y요? 예, 2예요. x분의 z 더하기 z분의 x 하면 이렇게 하면 2예요. 그러면 지금 이 결론은 이 6항의 합의 최소값이 얼마냐라는 질문인데 이거 다 더하면 이렇게 6이 되겠죠.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6하고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나 이제 귀찮으니까 그만 쓸래. 이렇게 되는 이 답이 맞아요. 최소값이. 이해돼요? 최소값 6이 맞아요, 이게. 아니, 그때 안 된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등호 성립의 조건이 맞는지를 좀 보라고. 예, 등호 성립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가. 얘 같은 경우 어떤 게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x분의 y 이퀄 y분의 x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x자로 곱한 게 서로 같다니까 x제곱은 y제곱이죠. 근데 어차피 양수예요. 어차피 양수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x 이퀄 y일 때죠. 이 아래 건 뭐예요? y분의 z는 z분의 y죠. 그러니까 쭉 타고 들어가면 결론이 지수야 뭐겠어? y 이퀄 z겠죠. 맞아요. 얘는 뭐겠어요? 그렇게 되면 z 이퀄 x죠.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냐고 그 가능성을 보라고. x와 y와 z가 같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등호 성립과 이 등호 성립과 이 등호 성립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으면 더해도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으면 곱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곱한 그 값, 더한 그 값이 최소값이라고 주장해도 된다고. 실제로 봐봐. x, y, z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가 서로 같은 문자야. 얘 1이지. 둘이가 서로 같은 문자야. 얘도 1이잖아. 그럼 111, 111, 1만 6개. 합은 6. 만들 수 있잖아요. x와 y와 z가 서로 같을 때. 그게 최소값이라고. 얘가 가질 수 있는. 요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아라차차라차차차차. 네, 그래서 양수의 전제, 양수를 전제하고 역수의 어떤 관계가 주어지고 그리고 질문이 최대 또는 최소값의 질문을 할 경우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라는 반사적 반응. 반사적. 뭐가 조건이 딱 주어지면 반사적 산술기하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좀 연습을 해놨으면 좋겠고 해놨으면 좋겠고 그거와는 또 다른 뭐랄까 상황 요런 말이 주어지면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유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여기서의 일정은 상수를 뜻해요. 일정하다는 건 안 바뀐다는 뜻이니까. 네. 요 바로 전에 이제 양수 조건 그리고 역수 관계 그리고 최대 최소 이거 진짜 더하기 아니야. 예. 요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우리한테 문제로 오면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 조건 말고 양수 조건에 여기 합이 상수 또는 곱이 상수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최대 또는 최소의 질문이 등장을 하면 또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표 문항인데 보세요. 2x 더하기 3y 는 6 무언가가 두 개가 더해져 있고 그 합이
6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변하지 않는다. 6으로 고정되어 있다. 합이. 그럴 때 xy 곱의 최대값이 얼마인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풀이는 이렇습니다. 풀이는 2x 더하기 3y에다가 산술기하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면 2x 곱하기 3y가 되고요. 이걸 이렇게 나누면 여기도 문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2x 더하기 3y는 이미 6이라는 상수로 결정이 돼 있다는 거지. 결정이 돼 있고 이쪽을 잘 정리해보면 2루트 6xy 여기에 등장하는 애가 이제 xy죠. xy 곱. 그래서 이게 xy를 뽑아내기 위해 양변을 제곱합니다. 제곱하기 전에 이렇게 약분을 좀 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9가 6xy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내리면 2분의 3 xy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분의 3이었다 라는 뜻. 그래서 저 대답에 최대값 알파는 2분의 3이었습니다. 일단 하나의 정답.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질문. 그때의,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는 최대값을 갖게 하는이에요. 최대값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더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을 때가 조건이라고 했고, 평상시 같으면 2x는 3y다로 끝이 나겠지만 이게 합의 일정이라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2x가 3y야? 그럼 내가 3y 대신에 2x를 써도 되겠네? 그치? 3y랑 2x랑 같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3y에다가 2x를 써도 되겠네. 그래서 얘가 2x 더하기 2x는 6이 되어서요. 4x는 6, 즉 x는 2분의 3이 됩니다. x는 2분의 3. 그리고 x가 2분의 3이니까 y는 3분의 2배한 x이므로 x 2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베타 값은 요 녀석이 베타고요. 그때의 x, 감마는 그때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세 개를 더해서 답을 해달라라는 질문이에요. 전체적으로 풀이 이해되죠? 그럼 이제 합이 일정하다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요딴 식으로, 그리고 얘네 둘이 서로 같다를 가지고 각각의 x값과 y값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까지가 1차적 깨달음. 1차적 깨달음. 이걸 이제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1차적 연습.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머리를 조금만 가미를 하면 그리고 이제 약간의 경험치, 직관. 자연계에는 말이야, 뭔가 일반적으로 참인 애가 있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게 신이 만든 세상이니까, 신이 만든 세상에는 그냥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답이야.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각형들 중에 동일 원 안에, 같은 원 안에다가 육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는다라고 할 때, 오각형이네. 육각형을 만들어서 넣는다고 할 때 면적이 가장 큰 육각형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쳐봐.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면적이 가장 큰 육각형은? 자, 지훈아 대답해봐. 원 안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육각형을 하나 그려 넣을 거야. 그냥 그런 대답이 나오잖아. 정답이야.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수학적으로 증명해보면 참이야. 이거는 사실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상태. 신이 그렇게 만들고 뭔가 조화롭고 예쁘고 정자 들어가는 뭔가가 항상 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나중에 그 신의 의도와 뜻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맞네 라고 증명해내는 것 뿐이지. 인간이 증명했기 때문에 그게 육각형이 최대 넓이가 되는 게 아니고. 벌들이 뭐 그거 알고 지집을 정육각형으로 짓냐?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대답해요. 시연아, 이렇게 줄 길이가 일정해. 내가 중간 하나 딱 끊을 거야. 잘라서 요거 말아가지고 원 하나 만들고, 이거 말아가지고 원 하나 만들고,
두 원의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가 언제일까? 어디를 잘랐을 때일까? 가운데. 답이에요. 그냥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럴 것 같은 게 그냥 답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줄 길이가 있어. 줄 길이가 상수겠지. 여기 어딘가를 뚝 잘라가지고 그 두 개의 길이를 곱하려고 해. 곱하려고 해. 언제가 가장 클까? 그 두 길이의 곱이 언제가 가장 클까? 같을 때예요. 같을 때라고. 그냥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뿐이야. 그 증명이 바로 산술기의 평균이고요. 증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세요. 이 결론을, 이 직관적 결론을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 EX라는 애가 있고 3Y라는 애가 있는데 둘이 더해서 6이야. 둘이 더해서 6인데 XY의 곱이 언제 최대가 되냐라고 물었어. 그러면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둘이 같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을 때. 그러면 얼마하고 얼마하고 둘이 더하면 6이냐? 같은 숫자 두 개를 더해서 6을 만들려면 얘 얼마여야 되냐? 내 말 못 알아들어? 말이 너무 빨라? 승범아. 뭐 더하기 뭐 해서 6이 될 건데 둘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얘 얼마야? 삼 3 더하기 3 얘들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최대 최소 얘기를 하려면 하는데 나한테 뭐 둘이 더해서 6이래. 그러면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3 더하기 3은 6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 3y가 3 되려면 y 얼마야 되냐? 1. 정답이에요. 2x가 3 되려면 x 얼마 넣어야 되냐? 2분의 3. 그게 답이에요.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거지. 직관을 이용해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까 줄 끊는 얘기 했잖아. 뭐하고 둘이 더했는데 6 되려면 얘 3 돼야 돼서 y는 1이고 x는 2분의 3이네. 그러니까 x가 2분의 3이고 y가 1이어야 되니까 곱은 최대값은 2분의 3이겠네. 이렇게요. 알겠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봐요. 예. 그리고 이 영상 한번 찾아봐요. 이런 식으로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연과학이라는 건 굉장히 뭐 막 이렇게 창의성, 창의력 이런 거를 뭘까 최고의 덕목으로 삼지만 그 학문의 본질은 진짜 창의적인 학문은 사실은 문학이나 인문학이에요. 예술이고. 자연과학은요. 그냥 그게 신이라고 부르든 조물주라고 부르든 뭐 절대 존재라고 부르든 간에 무언가가 다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예, 근데 포장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 포장지를 뜯고 내부를 엿보는 직업인 거죠.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블랙홀은 존재해요.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존재를 최초로 인식하고 이러이렇다라고 증명해낸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지. 했나요? 이런 건 이제 고비 일정이에요. 고비 일정. 이렇게 말 길게 하면 또 혼란이 오는데. 내 직업이 그렇다. 자, 그냥 두 덩어리가 있어. 더해져 있길래 최소값을 묻길래 고비 일정 하길래 산술기하 평균을 여기다 써버리는 거야. 그냥 써버리면 4a 곱하기 2b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중에서 a, b가 18이라고 했으므로 2 루트 4, 2, 8 곱하기 18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얼마야 이게? 8이 88, 60, 104, 바보짓 하지 말란 소리야. 설마 내가 이걸 못하겠니? 근데
근데 이런 거 제곱수 할 때 그냥 곱하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일이고, 둘 중에 큰 쪽을 소인수 분해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루트 밖으로 뭔가 완전 제곱수가 나갈 것 같이 보이는 숫자는 얘가 완전 제곱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죠? 9, 2, 18. 이 안에 완전 제곱수가 하나 들어있잖아. 그럼 9를 잠깐 빼. 그 다음에 2를 얘랑 곱해. 그럼 8이 16이지. 16도 완전 제곱수 아니냐? 그러면 16은 뭐의 제곱이야? 4의 제곱. 9는 뭐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4, 3, 12의 제곱인 거예요. 나올 때 12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걸 둘이 곱하면 144가 나오는데, 그럼 144가 또 12의 제곱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예? 예, 그런 계산보다 여기 안에 있는 인수를 쪼개가지고 요리 보내고 조리 보내서 완전 제곱수를 만들어 보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24입니다. 예. 최소값은 24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건데, 여기가 1차적인 깨달음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는 게 1차적인 깨달음이라면, 이제 두 번째 깨달음, 두 번째 대상은 뭐냐면, 이거 최소값? 그렇다면 4a와 2b가 같아야 해 라고 하는 거죠. 저게 최소값이 나오려면 4a와 2b가 같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b가 a의 2배라는 뜻이 되죠. 응? b가 a의 2배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여기다 집어넣으면 2a 제곱은 18, a 제곱은 9, a는 3이었던 거죠. b는 아니네? 4의 A랑 2B랑 왜 같아야 돼? 뭐라고? 4A랑 2B랑 그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줘. 이 줄 끊어서. 아니, 최소값도 그럼 다시 질문할게. 4a 더하기 2b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썼어. 지훈아, 그지? 그러면 요거 최소값이라는 건 등호가 성립할 텐데, 이 등호 성립의 조건이 뭐야? 나 오늘 너 데리고 이 얘기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지?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은? 얘랑 같을 때라고 임마. 그거 쓴 거라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등호 성립 조건, 최소값 1대, 뭐뭐 1대. 이게 다 이거라고, 이거. 결론이. 예, 그때의 조건이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야. 그러니까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데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마음속에는 이미 산술기하 평균이 들어있는데 그 산술기하 평균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타고 들어가서 B는 2A, 그래서 B는 2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3, B는 6. 그런 다음에 최소값이 얼마야? 그럼 3을 여기다 넣고 12, 6을 여기다 넣고 12. 그래서 24가 최대. 아까 24 답이었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런 두 번째 깨달음 있을 수 있다. 마지막, 이거 지난 시간에 그 토요일 날, 나 이거 하지 말까? 원포인트만 한다고 그래놓고 계속 말이 길어져. 이 학원 강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자꾸 말이 길어져. 그만하자 이제. 산술기하 평균 하자. 아예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 하자. 아씨. 자. 코시 슈바르츠. 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름이? 니네도 내가 질문한 게 아닌 걸 잘 아는구나. 그럼 왜일 것 같아? 왜 이름이 이렇게 길어? 두 사람이야, 두 사람. 사람이 말이야.
너무 빨리 죽으니까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나의 유전자를 똑같이 갖고 있는 생명체를 자손으로 남겨서 길게 사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내 이름을 계속 불리게 만들어서 오래 사는 방법 하나.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도들은 자기가 뭔가 업적을 이뤄내면 거기다 지 이름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보일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뉴턴의 운동 재산 법칙, 심지어는 단위에다 넣지. 10뉴턴, 5뉴턴. 볼트도 사람 이름이고요. 주울도 사람 이름입니다. 칼로리도 사람 이름이고요. 칼로리 맞나? 칼로리는 내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 단위에다 지 이름 집어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과 교수님도 있어요. 우리과 교수님도 정수진 교수님이라고 결정학개론의 대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슬로가 있는데 거기서 단위를 1정, 2정 이렇게 그치, 사는 거야. 그냥 평생 사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뭐 하나 발견하면 둘이 맨날 싸워요. 지 이름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누구 걸로 한다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이픈을 떠서 두 사람 이름을 씁니다.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실수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거 실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이거 그냥 구분하기 위한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인 거지. 그냥 두 실수의 제곱의 합, 두 실수의 제곱의 합이에요. 은 언제나 크거나 같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여기서 하나씩 빼서 둘이 곱한 거. 하나씩 추출한다고 하죠. 추출하고 추출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추출하고 추출해서 by 한 것의 전체 합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해보면 알겠지만 별거 아니야. 이거 증명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해서 둘이 빼보면 양수 완전 제곱씩 나와. 응?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이제 기억을 한 다음에 이것도 단 여기 단까지 다 외워야 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 이 단은 등호성립의 조건인데, 등호성립의 조건은 비율이 같기, a분의 x 이퀄 b분의 y 일 때 등호성립 기억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요런 애를 만나는 거지.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했을 때 이 부분이 연상이 되는 거야. 연상이. 그 다음에 여기 질문이 2x 3y 했을 때 요게 2, 요게 3 이런 연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나한테 준 조건과 질문 사이에 이미 내가 코시 슈와르츠 등식을 연상할 충분한 거리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그 자리에다 넣어. 2x 더하기 3y의 제곱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를 연상했고 얘가 연상되었고, 그럼 역을 채우는 건 되게 쉬운 일이지. 분명히 여기서 하나씩 추출해서 이걸 만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추출된 i는 2의 제곱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추출된 i는 3의 제곱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2x, 3y의 합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니까요. 말 그대로 절대 부등식. 이거는 조건에 따라 변하는 부등식이 아니라서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알고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0이라고 하는 상수였어요. 지수. 또 막 갈라고 그래. 그럼 얘는 4 더하기 3, 4 더하기 9, 13. 얘는 52. 어이? 얘들아. 이제 힌트를 줬으니 요거 좀 해볼 수 있으려나? 얘 다 곱했어? 그러지 말라고 좀 전에 얘기한 건데. 52는 13 곱하기 4요. 네, 맞아요. 13 곱하기 4. 그러니까 4 떼고 이쪽으로 보내면 13의 제곱, 2의 제곱. 26의 제곱이야. 알겠어?
26의 제곱. 그러니까 2x 더하기 3y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26의 제곱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x 더하기 3y 제곱을 떼버리면 마이너스 26에서 26 사이가 걸리게 됩니다. 네. 최대값은 26이고요. 그때의 라고 하면 2분의 x와 3분의 y가 서로 같을 때를 말한다. 그래서 2분의 x와 3분의 y, y를 2분의 3x로 한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x 얼마, y 얼마 나오겠죠. 이해돼요? 나 이제 일단 코시-슈바르츠 분홍식 쓰는 건 이해했지? 아씨. 하여튼 경험치를 늘려보자. 서희야, 지난 기말고사 범위에 원 들어갔니? 원 들어갔어? 얘 보면 원 떠오르지 않냐? 이거 도형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한테 질문했으면 어떻게 풀래? 다시 마인드를 자기 시험 범위가 원이 들어갔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봐요. 저 분명 원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2. 원점 중심 반지름 루트 52짜리 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의 원 유형 문제에 반드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센수학에 또는 일품에 자기가 준비한 내신 문제집에 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서희 혹시 아이디어 그냥 짧고 굵은 아이디어만 말해줘도 돼요. 어떻게 할래? 이 자리에서 기말 내신 대비 나하고 했던 놈들은 반성을 좀 해야죠. 내가 도형화라는 말로 가르쳤어요. 도형화. 그러니까 말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2. 이거 원이죠.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x, y는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점 x, 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x 더하기 3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2x 더하기 3y. 그래, 내가 이 값을 구할 건데 여기 이걸 만족하는 두 점을 뽑아서 여기다 넣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걸 는 k, 그 최대 최소를 구할 대상값을 k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보면 이거 직선이네가 되는 거예요. 이 행위를 도형화 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이 x, y는 원 위의 점이어야 하고 이 x, y는 직선 위의 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 위의 점이기도 하고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해야 되니까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상태를 원하는 거냐면 원점 중심 반지름 루트 52짜리 원과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짜리 직선이 만나는 상태를 원한다는 거지. 그래야 교점이 생기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는 바로 이런 점 또는 이런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이기 때문에 얘가 K 값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교점. 이게 교점이 만들어지는 상태. 이게 만약에 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XY들하고 여기 있는 XY들이 상관이 없잖아, 서로.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질문의 결론은 이 K 때문에 3분의 K가 Y절편이라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드는데 그때 두 도형이 만나게 될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를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접할 때를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에이씨. 네? 접할 때를 구해달라는 뜻이에요. 이쪽으로 접할 때가 최대, 이쪽으로 접할 때가 최소.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접할 때를 사용하는 게 D는 R일 때죠. 예,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이렇게 놓고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k는 0, 그 다음에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 D, 거리 D는 루트 13분의 0, 0 절대값 마이너스 k. 절대값 마이너스 k나 절대값 k는 똑같은 말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는 R 이놈의 반지름과 같으면 그때 접한다 라는 거예요.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50인데 루트 52가 바로 2루트 13입니다. 그래서 2루트 13일 때 절대값 k는 올라가면 26일 때,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6일 때 접한다. 아까 최소값 마이너스 26이었고 최대값 26이었죠.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건 사실은 이런 식의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우리가 원과 직선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풀었던 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절대 부등식 하나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로 말하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두 개짜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ax 더하기 by의 제곱과 언제나 이런 관계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여기를 한없이 늘릴 수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하고 하면 ax 하나씩 추출 하나씩 추출 하나씩 추출하여 제곱한, 예, 요거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이 왼쪽에 있는 실수들의 제곱과 오른쪽에 있는 실수들의 제곱을 짝을 맞추어 가면서 한없이 늘려갈 수 있어요. 항상 성립하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원과 직선에 대한 관계의 이야기라면 나중에 이제 기하 선택하는 사람들은 구와 평면의 관계입니다. 이게. 구와 평면의 관계. 그러니까 얘가 원에 접하는 직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는 구와 평면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폭을 구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얘기가. 아이고, 내가 이제 코 찔찔 흘리는 중3들 데리고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3개짜리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뭐야? 네, 3개짜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과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z의 제곱을 이렇게 연상해내면, 연상할 수만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서 추출된 i의 제곱이 누굴까?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해서 온 i일까? 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그게 거기있죠. 그리고 3의 제곱은 어디서 온 i일까? 이렇게요.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쪽 전체가 다 상수되겠지, 그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이야기입니다. 변형도 있어요, 이거. 이 정도는 변형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런 거. 도형에서의 활용.
문제. 나 계속 해도 돼? 끝낼 듯 안 끝내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요 반지름 일자리 원은 고정돼 있고 이 안에 직사각형을 내접시키면 이런에 이제 이런에 뭐 또 이런에 뭐 이런에 이렇게 막 이제 나올 건데, 예, 요렇게 막 이렇게 어쨌든 접을 시키면서 이 안에다 직사각형을 만들 때 그때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 얼마냐 라는 걸 구해보라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좀 황당할 수 있는데, 예, 변수를 잘 두면 됩니다. 어차피 둘레의 길이라는 거 지가 x가 짧아지면 y가 길어지고 y가 짧아지면 x가 길어지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로 두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니? 그지? 다만 이 xy가 그냥 한없이 너 늘고 한없이 너 늘고 이게 아니잖아. 둘이 서로를 얽어매고 있다, 올가매고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요렇게 직사각형의 특징이죠. 대각선이 지름이 되고 요렇게 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서 x가 요쪽으로 오면, 예, 이게 지름이 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이다를 만족하게 됩니다. 맞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면 이 지금 질문을 다시 그 문장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1대 2x 더하기 2y의 최대값은? 이라는 질문이 돼요. 왜냐면 x 2개, y 2개면 둘레의 길이니까요. 그럼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바로 연결이 되죠? 원, 직선. 그러니까 여기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릴 수만 있으면 xy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여기 2x, 2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요 2는 어디서 추출된 아이일까? 2의 제곱에서. 요 2는 어디서 추출된 아이일까? 2의 제곱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4, 4, 8이고요. 얘가 4고요. 8, 4, 32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2x 더하기 2y는 이렇게 해서 루트 32 마이너스 루트 32. 4루트 2? 예. 양수니까 뭐 음수 쪽은 안 해도 그만이고. 지수야, 정신 차려. 그 최대값은 4루트 2예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도형애의 활용. 문장을 잘 읽고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이 이런 형태를 가졌을 때, 아, 조건과 질문을 보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 있으면. 말했잖아. 절대 부등식은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고, 공식을 못 외워서 못 쓰는 게 아니고, 언제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푸는 거라고. 그게 실력이라고. 근데 이제 지수 같은 애가, 지수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졸고 있어요. 아까부터. 예.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안 듣고 막 졸던 아이가 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루트 2, 4루트 2? 하고 답을 맞춰요. 짜증나게. 예, 짜증나게. 근데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가면 결국 더 잘하는 이과생이 됩니다. 이과생이 아니라 저 훌륭한 과학자가 되죠. 난 이 점을 항상 강조하고 싶은데, 예. 뭐냐면 지훈이한테 오늘 했던 얘기인데,
원은 고정돼 있잖아, 그지?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아무렇게나 그리고 그 중에 넓이가 제일 큰 애가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 둘레가 제일 긴 애가 누구야?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 정사각형, 정사각형. 별다른 조건을 주지 않으면 정답은 정사각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지름이 2야. 그럼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대각선이 2이려면 한 변 길이 얼마라는 소리야? 오씨, 이것도 몰라? 이거 계산해야 돼? 1대 1대 루트 2 들어본 적 없어? 아니요. 너무한다 진짜.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이거 한 변 길이 얼마여야 돼? 루트 2여야 돼요. 그럼 4개면 몇 개야? 네, 4루트 2 답이잖아요. 알겠어요? 이과의 소양이에요. 이과의 소양. 이과의 소양이 정밀한 계산 끝에 뭘 결론을 얻어낸다? 아니에요. 뉴턴이 뭐 계산해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했냐? 아니잖아. 그냥 멍하니 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도 서로 붙고 N극과 S극도 서로 붙는데 질량 가진 애들도 둘이 붙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 먼지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등장한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야. 아인슈타인은 뭐 상대성 이론을 뭐 정밀한 계산 끝에 얻어냈냐? 아니잖아. 왜 이렇게 질량이 빨라지면 무겁지? 질량하고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냥 직관으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능력이에요. 이과의 능력이라는 건. 너희가 이런 말랑말랑함을 최종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수학이라는 고루한 세상에서 한 발 뒤에서 이렇게 직관하는 말랑말랑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 1학년 때 별소리를 다 하네. 마칠게요. 더 소리 하기 전에.